오늘은 직장 내의 나르시시스트 상사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행동.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료나 팀원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에 대한 무관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여를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3. 책임 회피.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실수나 실패가 발생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비난하거나 변명할 수 있습니다. 4. 자만감.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만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과시하며 주변에서 찬사를 받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나 부하들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6. 비정상적인 경쟁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지나친 경쟁심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간의 협력이나 팀워크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7. 감정의 통제 부족.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감정의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투영할 수 있습니다. 8. 감정적으로 냉담한 태도.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동료나 부하들의 감정에 냉담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응하거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갈망.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비인간적인 기대와 요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업무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1. 비현실적인 자부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종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팀 내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타인의 경쟁과 성공에 대한 질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주목을 받을 때 질투와 경쟁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과 팀워크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13. 비인간적인 리더십 스타일.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강압적이거나 지배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을 조종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14. 비판적인 태도와 불안정한 감정 표현.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부하들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고 감정을 불안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내의 분위기가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15. 타인에 대한 이용과 버림.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동료나 부하들이 자신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면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와의 대처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특징이 일부 조직적인 동향이거나 성격적인 것임을 이해합니다. 2. 효과적인 의사소통.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한 대화를 진행할 때는 사실에 기반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3. 경계 설정하기.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강압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업무와 개인적인 영역을 분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4. 자기 보호를 위한 전략 사용.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을 너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5. 적절한 피드백 전달. 나르시시스트에게 피드백을 전달할 때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개선점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추가합니다. 감정적인 어조나 비난은 피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6.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대처할 때는 그들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조직의 목표와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상사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이 개인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7. 조직적인 지원 활용. 조직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찾아 활용합니다. 인사 부서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담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가치와 규정을 이해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8. 자기 감정 관리.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조직의 지원을 받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9. 팀 내 협력 강화. 팀 내에서 협력과 팀워크를 강화하고 팀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팀원들 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10. 전략적인 기술 개발.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 갈등 관리, 리더십 기술 등을 강화하여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11. 간접적인 영향력 활용. 나르시시스트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주변에 영향력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12. 사전 대비 및 계획 수립.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최대한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13. 피드백과 성과 공유.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 주어진 피드백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자신의 업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인식을 바꾸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업적을 적절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4. 자기 관리 및 휴식.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은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자기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휴식과 회복 시간을 확보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명상, 취미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상황에 대처할 자원을 충전합니다. 15. 상황 평가 및 변화에 대응.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동적이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조직 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한 대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전략들을 조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조직 내에서의 지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